우후. 오, 시원해. 한 30 정도는 되겠는데, 그죠? 자, 이거 묵은 거의 채비법과 공략법을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아침부터 푹 찌는구나, 날씨가. 오늘은 해수가 필요해서 잠깐 바닷물 좀 뜨러 잠깐 방파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박한에 물 좀 받아서 갑시다. 반갑습니다. 그라제라입니다. 오늘은 어제 낚시를 하면서 카멜레온찌 채비에 대해서 제가 설명 좀 드리려고 오늘은 이렇게 지금 실내에서 지금 동영상을 촬영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카멜레온찌가 지금 널리 많이 쓰이고 있는데 전체적인 거를 전반적으로 좀 두루 알아야 여러가지 기본부터 응용까지 할 수 있으니까, 자,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전체적인 카멜레온찌를 한번 살펴보고 오늘은 그 채비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요.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반유동, 그죠? 반유동으로 쓰는 채비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전유동으로 자작 채비를 해가지고 쓰는 채비가 있고, 그 다음에 약간 또 뽕돌을 추가해서 잠길지로 해서 쓰는 방법이 있는데, 그 세 가지로 전체적으로 한번 소개를 한번 할까 합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지금 카멜론찌를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최근 것만 지금 지금 해놨는데, 시대에 따라서 이게 좀 변형이 자주 옵니다. 형태나 모양도 약간씩 변형이 오는데, 예전에는 이런 찌도 나왔습니다. 이런 지금 G2찌인데 이렇게 우주선 모양으로 돼가지고 이렇게도 나온 것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근데 지금 저는 제품 홍보하러 나온 게 아니고 채비법을 설명하러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최신에 나온 걸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부력은 지금 보면 제로, 그 다음에 G2, 이렇게 지금 크게 부력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제로찌 같은 경우에는 근거리, 그 다음에 수심이 좀 얕은 곳, 그 다음에 뱅에가 잘 피는 곳, 그런 쪽에서 쓰면 아주 유용을 하고, 그 다음 G2 같은 경우에는 물살이 좀 세거나 좀 원투를 해서 한 2m, 3m 거는 공략을 할 때, 그때 G2 참 좋습니다. 그건 나중에 채비법을 하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 카멜레온찌 채비에서 요즘에 좀 히트를 하고 있는 자작찌죠. 자작찌 변형 채비로 해서 전유동, 깊은 수심까지 노릴 수 있는 이런 걸 또 요즘에 유튜브가 지금 촬영을 하면서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뭐 다 나왔던 채비고 다 했던 채비인데 어느 누군가 일정한 패턴이 되면 다시 새롭게 조명을 시켜서 많은 또 분들에게 또 홍보도 되고 그런 거 참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카멜레온찌 전체적인 채비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쭉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찌는 뭐 크게는 이제 제로찌와 G2찌와 그 다음에 제로찌의 어떤 전유동 변형 채비, 이렇게 세 가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앞에 나와 있는 소품들은 멈춤봉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조수고무부터 갖다 놨는데 왜 이게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는지 전체적인 걸 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채비법을 하나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제로찌 반유동 채비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니까
자, 영상으로만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제로치고, 자, 구멍이 저 측면에 있고 위에 있지 않습니까? 측면이 스타트 지점이고 윗면이 나오는 돌출 쪽이죠. 자, 원줄을 측면으로 이렇게 넣습니다. 넣어서 자, 구조가 요렇게 각으로 요렇게 안에가 관이 있습니다. 통. 예. 그렇게 통과를 시키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원리는 이렇습니다. 원줄에서 이게 캐스팅이 되면 원줄에 서밍을 걸면 일자로 펴진 상태에서 여기에 달린 미끼가 천천히 하강을 하면서 입질을 받는 그런 원리죠. 자, 이게 꺾어져서 이게 무겁기 때문에 얘가 내려가서 입질을 받으면 이렇게 뒤집히는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요. 자, 자, 이렇게 채비가 돼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의견들이 어떤 문제냐면, 예전에 이게 이제 찌 멈춤봉을 달고 직결만 하면 되는 채비법인데, 찌 멈춤봉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작은 것부터.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그냥 조수고무 다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구슬만 다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구슬 중에서도 이렇게 작은 구슬 이런 거 다는 것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조수고무에 그냥 밑에 거 작은 고무 이거 하나만 또 다는 분도 있습니다. 어느 게 좋다 나쁘다 그런 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뱅에돔 낚시는 뭐 느림의 미학도 있지만 섬세하고 아주 미세한 것 그거 하나가 크게 또 좌우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떤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유튜브를 많이 보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것 자체도 버겁더라. 이런 것도. 그래서 이런 것 대신 이렇게 조수고무로 대신에 이게 민물 멈춤봉이죠. 스토퍼라고 그러죠. 이런 스토퍼를 달아가지고 채비법을 설명하시더라고요. 예, 굉장히 좋은 발상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호수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 홀에 박히니까 여기다가 이제 박히지 않게끔 반달구슬을 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나쁘진 않은데 미세하게 저항을 일으킨다고 얘기하면서 그런 걸 반달구슬을 다는 것 자체는 저는 별로 탐탁지는 않습니다. 반달구슬 달 바에는 이런 크기를 조금 더 큰 걸 가져가면 됩니다. 너무 작은 거라서 여기 박혀서 반달구슬을 또 추가한다는 것은 또 불편하겠죠. 차라리 큰 걸 달면 이게 안 박힙니다. 반달구슬보다는 차라리 이런 게 훨 낫죠. 자, 이런 차원이고요. 구슬 하나 넣고요. 그 다음에 민물 스토퍼를 2개를 장착을 했습니다. 저는 이걸 안 하고 바로 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 호수를 한 단계 더 큰 걸 하면 이 고무도 여기에 박히지 않습니다. 근데 또 모르니까 지금 채비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는 여기에 어떤 것이 와도 크게 상관은 없다. 가급적이면 저항을 적게 받아서 쉽게 입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재료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기호에 마시면 됐고 저는 이렇게 타원형을 선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채비를 하시는 것은 다 하실 거니까 자, 여기에 원줄과 여기는 목줄입니다. 자, 직결을 그냥 하면 됩니다. 직결은 다들 하실 줄 아시니까 이렇게 한번 돌려서 고리를 만든 다음에 손가락 하나 넣어서 한 번, 2번 돌려서 야를 빼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살 잡아 빼면 이게 팔자 매듭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 부위에 마찰 뭐 침도 한번 발라도 되고 두레박에서 물을 한번 적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매듭까지 다 끝나죠. 팔자까지.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제로찌 카멜론찌 제로 채비
이렇게 해서 끝납니다. 이제 바늘만 묶으면 되지 않습니까? 직결을 했으니까. 스토퍼에서 직결 부위의 어떤 간격은 보통 뭐 한 10cm, 어떤 분들은 바짝 당기시는 분도 있고, 해 보시면서 불편한 게 꺾이지 않을 정도의 자연스러움만 연출되면 됩니다. 저는 보통 요 정도 한 10cm에서 15cm 정도 이렇게 벌려놓고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그럼 지금 이 부분에 뭐 뽕돌을 나중에 달을 때도 있고, 스토퍼 바로 밑에다 뽕돌을 달을 때도 있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다른 채비법 설명하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침강이 된 상태에서 채비 정렬이 돼도 많이 까불까불합니다. 이렇게 상당히 여부력이 많습니다. 그걸 아셔야 되죠. 그 다음에 그 챔질 타이밍을 가져가실 때는 이게 입질이 들어오게 되면 이게 한번 뒤집히지 않습니까? 한번 뒤집혔다가 다시 옵니다. 미끼의 중요성도 이제 오겠지만, 미끼가 수심이 얕은 쪽에서 잘 풀려서 한 방에 들어올 때는 한번 팍 뒤집혔다가 쑥 내려갑니다. 이때가 챔질 타이밍인데, 그렇지 않고 좀 미끼가 좀 딱딱할 때는 여러 번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걸 어느 정도 좀 높고 삭고 할 때, 먹기 좋을 때 팍 뒤집어졌다가 또 쑥 내려가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바다 사양도 그렇지만, 또 밑에 무게의 바란스도 그렇지만, 또 하나는 미끼 점도에 따라서도 이게 입질 까불거림이 좀 틀립니다. 그것도 참조하시고, 그 다음 챔질 타이밍은 이게 뒤집어졌다 하다가 어느 순간 확 뒤집어집니다. 이 상태가 예신입니다. 바로 챔질하면 안 됩니다. 이 상태에서 1초 정도만 기다려 보십시오. 다시 올라오지 않고 이게 그대로 1초 정도 유지되고 물속으로 싹 잠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챔질 타이밍입니다. 그때 챔질 타이밍을 해야 입술 언저리에 아주 예쁘게 잘 걸립니다. 이렇게 했다가 뒤집히다 해서 바로 챔질 해버리면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초만 참아보십시오. 카메라 음지의 챔질 타이밍은 뒤집히고 1초만 기다리자, 아니면 수면에서 살짝 잠길 때, 그때가 챔질 타이밍입니다. 자, 아셨죠? 이게 너무 까불거린다. 근데 이제 뭐 당장 뭐 특별히 달리 할 수 있는 채비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뭐 5번 정도의 뽕돌부터 시작해서 한번 달아보십시오. 달아보면 까불는 게 훨씬 덜합니다. 그다음 채비 내림도 조금 그 안정이 될 거고, 여기에서 하나 잡아줄 거고, 그다음에 바늘의 경단 무게가 하나 잡아줘서 일자에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어떤 그런 균형감은 잡아줄 겁니다. 제로찌 할 때 까불거리면, 또 너무 그 채비가 좀 자꾸 뜨면, 그럴 때는 좁쌀뽕돌을 조수고무 밑에 하나 달자. 자,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자, 근데 멀리 쳐가지고 수심 한 2m, 3m 좀 씨알 굵은 거 잡아낼 때 많이 씁니다. 제로찌보다는 C2치를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이때는 당연히 이 부력을 상쇄할 수 있는 좁쌀뽕돌 달아줘야 되겠죠. 그럴 때는 아까 얘기한 대로 조수고무 밑에 쪽에 멈춤봉에다 하나 달고, 그 다음에 바늘 달면 바늘 위에 한 뭐 30에서 한 50cm 그 간격에 또 하나 달아야 됩니다. 그럼 이제 무게가 3개가 유지가 되겠죠. 바늘의 경단, 그 다음에 그 위에 좁쌀뽕돌, 그 다음에 조수고무의 좁쌀뽕돌, 이 3개가 바란스가 맞아서 웬만한 조류 세기, 또 웬만한 장타에서도 충분히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채비를 좀 운영했으면 좋겠고, 그 잡어가 모여서 약간 잠수하고 난 다음에 야를 캐스팅 해가지고 동조시키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찌를 먼저 캐스팅 하더라도 수심 깊어봐야 뭐 2m하고 3m 아닙니까? 금방 내려갑니다. 어느 정도 수심이 채비가 정렬돼서 내 미끼가 3m 정도에 다 도달했다 싶을 때, 그때 치십시오. 미끼가 따이는 확률이 훨씬 적습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자, 바로 우리가 일반 구멍치처럼 바로 동조시켜서 할 필요가 굳이 없다 얘기죠. 얘는 항상 공중에, 미끼가 공중에 떠 있어서 이거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입질을 받는 거기 때문에, 뱅에도 입질을 받기 위해서는 동조보다는 그렇게 2m든 3m든 구간 동조 시키고 하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캐스팅을 해서 채비가 안착되고 미끼가 다 내려가서
채비 정렬이 되면 그때 밑밥을 쳐가지고 운용을 해도 됩니다. 자바가 많을 때는요. 또 잘 따일 때는 계속 던졌는데 계속 따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럴 때는 그렇게 운영을 하십시오. 요즘에 핫하다는 전유동 변형채비죠. 자작채비. 그걸 좀 설명을 잠깐 좀 드릴까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거를 지금 변형채비에서 이걸 지금 새로운 찌를 만든다는 개념이거든요. 예전에도 똑같이 여기다가 그 좁쌀 봉투를 2개를 넣습니다. 하나를 넣어도 되고, 하나를 넣을 때는 밖에 쪽에다가 1개를 더 장착을 해서 따로 빼서 하면 되니까 그건 자기 개인 취향들입니다. 이게도 지금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에 도래를 위아래로 달아서 이렇게 채비 내림을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측면을 없애고 위에다만 하나 해서 위에다만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바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빼면 되겠네요. 빼고 설명드리면 빠르겠네. 자, 옆에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고, 자, 그냥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그 대신 채비가 안정되고 까불거리고 조금 하는 것은 얘가 조금 더 심하겠죠. 이 2면을 다 사용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한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것도 뒤집힘도 여러가지 연출이 이렇게 2개를 사용하는 것보다 이 하나가 사용하면 편하긴 편한데 그런 약간의 불편함은 있습니다. 그건 감수하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위에만 해서 다 메꿔버리고 위에만 해서 사용한 적도 많습니다. 지금은 어차피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그 변형 채비를 하기로 했으니까 지금 나온 대로 그냥 그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채비법이 끝나는 거죠. 자, 똑같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옆으로 들어와서 위로, 그 다음 위에서는 미끼 무게로 내려가고, 바늘 무게 경단 달아서 표층부터 뭐 몇 메타까지 상관없습니다. 빵가루 미끼 또 다른 미끼 홍기배설 쓸 수 있으니까 그 미끼가 생명을 다할 때까지는 내려갈 겁니다. 여기다 여부를 잡기 위해서 너무 여기다 치중을 해버리면 나중에 이 밖에서 채비가 뜬다든지 안정되지 않아서 이 밖에다 뭘 하해버리면 이게 잠수가 돼버립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예, 그걸 만들 때, 이 채비를 만들 때 가장 주안점을 둬야 될 게 그 부분입니다. 너무 까분다 해서 이 자체적으로 너무 여부력을 다 잡아버리면 나중에 밖에서 변형될 수 있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장길지로 변해버리기 때문에. 이게 육안으로 조류에 따라서 가다가 입질 오면 뒤집혀서 우리가 침질 타임도 가져가고 편하게 낚시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채비법은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됩니다. 이제 제로치 채비에 경단 무게를 달아서 지금 해수에 담아놨습니다. 자, 경단이 지금 살살 풀리는 거 보입니까? 빵가루 미끼가 지금 바로 풀리지 않고 제가 얘기한 좀 무르고 찰진 쪽, 좀 쫀득쫀득해서 수심 깊이까지 내릴 수 있는 지금 그런 거였지만 지금 파도도 없습니다. 자, 파도도 없는데 이렇게 천천히 풀려 나갑니다. 물기만 한번 꼭 짠 걸로 우리가 만약 낚시를 한다 했을 경우에 30초면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즉 표층에서 1m에서 2m 정도에 내려가면서 바로 입질 받을 수도 있으려면은 저렇게 풀리는 미끼가 좋습니다. 이렇게 쫀득쫀득하고 무르고 찰지면서 풀려야 되는 거거든요. 자, 지금 보면 천천히 지금 수족관에 있는 물도 저렇게 천천히 풀립니다. 저런 미끼가 입질 받기가 편합니다. 자, 위로 올라가면 찌가 이렇게 달려 있죠. 이렇게 제로찌가, 제로찌가. 이렇게 있습니다. 움직여 볼까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파도에서 움직인다면 상당히 많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움직이면서 입질을 받겠죠. 자, 제로찌 변형 채비, 전유동으로 된 채비에 대해 지금 좁쌀 봉돌을 하나 달았습니다. 보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직결을 했고, 자, 빵가루 경단입니다. 빵가루 경단 무게에, 그 다음에 좁쌀 뽕돌, 이게 지금 7번 정도 됩니다. 예, 그 무게를 가지면 이 자체적으로 여부력을 잡기 위해서 안에다가 뽕돌을 집어넣기 때문에 경단 무게와 좁쌀 뽕돌 무게로 이 제로찌는 잠수찌가 됩니다. 이렇게 잠수치가 됩니다. 지금 채비가 여기까지 내려와 있죠. 여기까지. 이 뽕돌의 무게와 그 다음 이 경단, 이 경단 크기로 제로찌를 가지고 잠길지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변형이 가능합니다. 잠길지 같은 경우에는 좀 수심이 깊이 물어서 구간 동조를 시켜가지고 씨알 큰 거 잡을 때, 또 다른 긴 꼬리를 잡을 때, 그럴 때까지도 가능합니다. 제로치로는 역부족이어서 대게는 조금 피는 것 같아서 채비를 지금 카멜레온찌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카멜레온 G2찌로 해서 빠른 조류에 뽕돌 2개를 분납을 해가지고 수심 한 2m권을 노려서 지금 강하게 흐르는 조류에 지금 태우고 흐르고 있는데, 입질도 순식간입니다. 해보면 느끈하게 들어가는 그런 입질도 아니고 순식간에 깔짝하고 말아버립니다. 지금 물색이 아직 예년여 같은 그런 물색은 아닌 것 같고요. 탁하고 약간 녹조, 갈조 그런 색입니다. 지금 이쪽 포인트는 사리대 같은 경우에는 지세포 쪽에서 이렇게 강하게 지심도 쪽으로 갈 때 물이 세고, 또 저쪽에서 새빛 쪽에서 저 지세포 방파제로 갈 때는 물이 세고, 어떨 땐 또 물이 잠방잠방 죽고 지금 그럽니다. 야, 저 입질을 봐야 되나? 아따, 오랜만이다.